네, 자유한국당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급변하는 대선 전국 속에서 모든 조직들이 금세 이렇게 급조되고 또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급했으면 국민의당에 나오신 분이 자료까지 준비를 못하겠습니까? 다 제 모든 당들이 같은 상황임을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띵크탱크 연구소인데요. 조금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아까 박인숙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모시던 그 의원님 소비자 정책에 이렇게 관심 많으셔서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던 분인데, 또 아까 말씀 중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공격성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정치권이라는 게 재밌구나 생각이 들고요. 서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7년 정도, 만 7년이 돼 갑니다만은 그전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 정책을 했던 연구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실은 소비자 정책이라는 게 국민 생활 정책과 밀접하고, 또 아까 박명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정부에서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 전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정책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만은, 양자가 그렇게 서로 대립적이고 대체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장과 어떠한 경제 활성화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후생이 정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치 정책 현장에서 봤을 때 금융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포함해서 여러 정책들이 현 여당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도 일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강석군 의원께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포함한 그런 법안을 이렇게 입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감옥에 저쪽 가 계시지만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때 사실은 왜 그게 통과 안 됐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입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치적 생리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응되는 상대당에서 하면은 싫은 겁니다. 일단 발목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뒷다리를 잡고 나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당에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공약집이 별도는 없지만은 올 주초에 4월 17일 날 그 한 100여 개 핵심 공약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소비자 정책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당의 정책 대응단, 공약 준비단이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그 소비자 관련 정책을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한 16개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비율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8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현재 정책위 의장께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워낙 바쁘신 관계로 그거는 이 박사가 더 잘 알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거든요.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절제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여쭤봐 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소비자 정책 관련 그 비전을 소비자의 안심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어떤 공정하고 격차 해소한 공정한 사회, 그리고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소비자 복지, 이런 타이틀을 걸고 공약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제가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안전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첫째로는 해외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해외 수입 식품에 따른 그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종종 뉴스에 나와 있고 사실 향후에 심각한 소비자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아까 박인수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의약품 안전 관리 대책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공약집에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몇 년 전에 그 논란이 되었던 메르스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공약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네 번째로는 역시 뭐 여기서 공통된 소비자 안전 이슈로 제기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화학 물질 관리를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는 그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돗물, 녹조 발생, 뭐 수생, 생태계 이런 게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실가스 관리 신기후 체계 출범 부분도 지난 MB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세계 4대 기후 악당, 즉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제일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가 내 위신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 보호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약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보호로부터 국민 보호하다는 부분은 우리 후보께서 며칠 전에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 신용불량자라고 했던 그 채무불이행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서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 채무를 탕감해 준다. 그거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실은 아주 극빈 저소득층 생계형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그런 세무 불이행자 부담 경감을 위한 약속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공정위의 각종 그 공정거래제도 중에서 전속고발권 제도 문제라든지 집단 소송제 그다음에 또 제조물 책임법의 실질적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도 공약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그 통신비 부담은 각 5개 정당이 공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은 부담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2번째로 또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적 그 경제 문제이자 소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한도액 또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의 이금리를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 13번째로는 서민 맞춤형 복지와 복지 정책이면서도 소비자 정책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를 참조하시면 특히 이제 취약계층, 특수계층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복지 정진을 위한 어떤 소비자 정책 관련 약속들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지원 문제라든지 어떤 수당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금 문제라든지 또 교통비 문제 관련 그런 정책 공약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공약집이 이미 그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겸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소비자 정책 부분은 거기서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